여러분, 제가 교보문고 장바구니에 거의 200권이 넘는 책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싶어서 산 책이 오늘 이렇게 배송이 왔습니다. 무려 7권이나 되는데요. 어떤 책들이고 그리고 제가 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오랜만에 책을 사거든요. 일단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제 뇌를 다른 방향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수학 문제집을 사서 집에서 막 풀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항상 같은 유형의 정보들이랑 생각들만 제 머릿속에 담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익숙해진 대로 게으르게 머리를 쓰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자극, 내가 평소 때 안 쓰던 두뇌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미적분이라고 하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머리가 일단 아파오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작게 뭐라고 써있냐면 일상 속 어디에나 있는 수학 찾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수학에다가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지니까 머리가 아픈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저 궁금한 느낌, 내가 이거 읽으면 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흐름이 조금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얘를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읽고 싶은 책이라든지 좋아하는 책 이런 거는 항상 읽을 수 있고 제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보통 평소 때 내가 안 찾을 법한 키워드, 주제 같은 경우는 가끔 인터넷이라든지 직접 서점에 가가지고 둘러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나에게 낯선 책을 한 권씩 사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지른 책은요, 번역 황석희라는 책입니다. 제가 늘 번역가의 삶이 궁금했어요. 사실 한국 책 혹은 한국 영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외국의 언어를 한번 한국어로 거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궁금한 거죠. 나는 원어로도 보고 싶고 원서를 잘 읽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 좋은 번역가를 만나야겠구나, 책이 혹은 영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더라도 이거 누가 옮겼네? 이 책 말고도 어떤 책을 번역했지? 라고 찾아보고 되게 궁금해하기도 했던 분야거든요, 번역이라는 분야가. 근데 이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번역 황석희라고 되어 있으니, 게다가 일상 에세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까 이 책에도 일상 어디에나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제가 끌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상이라고 돼 있어서 좀 더 이 번역가의 삶에 스며들기 편하겠다 라는 인식이 딱 들어온 책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번역가거든요. 엔딩 크레딧 속 번역 황석희 넘어 자막 없이 보는 번역가의 일상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단순히 번역 기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번역가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고민 같은 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 라는 기대감이 좀 높은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요, 짜잔, 이 책인데요. 일상이 명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삶을 예술로 바꾸는가 라고 적혀있고, 뒤에는 훌륭한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천만 관객의 영화가 사람을 즐겁게 만들듯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창조한 디자인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고 삶을 사색하게 만든다 라고 쓰여있어요. 이 책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건을 사게 하려고 하거나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좋은 디자인이랑 철학이 같이 맞물렸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그 기업이 큰 기업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업이더라도 그 회사만의 철학이 있으면 회사가 잘 성장을 하기도 하고 이 회사를 따르는 팬층도 두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멋진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만든 어떤 물건들, 작품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사용할 때 일상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 작은 차이를 알려주는 책일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때렸습니다. 특히 여기 막 보면 목차에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브랜드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구입을
정말 덥석하게 됐네요. 그 다음 책은요, 아주 조그만한, 이 책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한 책인데요, 오늘의 기본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심플한 표지로 되어 있고 기본 of 오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한자로 교노 기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분 좋은 생활을 위한 산뜻한 일상의 질서들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물건을 고르는 방법부터 단순한 식탁의 풍경까지 라이프 마인더를 위한 1년치 일상의 기본을 엮은 한 사람의 생활과 작은 성실이 녹아든 삶의 소록집. 근데 이 책은 솔직히 제목을 보자마자 끌렸어요. 제목이 너무 심플하면서도 강력하더라고요. 오늘의 기분이 아니라 기본. 내가 지켜야 할 그런 클래식한 기본들. 이 책은 1년 동안 매주 한 편씩 해서 77편의 기록을 엮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책들을 읽는 와중에 하루에 한 편씩 꺼내서 읽기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오늘을 잘 살고 싶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럴 때 좀 읽기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나는 내 하루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어떤 루틴을 부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 깊이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카페에 들고 가가지고 찬찬히 읽으면서 내 하루를 점검하고 내 삶의 질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요,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고독이라는 워딩 자체도 저한테는 살짝 끌리는 그런 키워드인데, 매뉴얼이라는 게 붙으니까 더 강력한 매력을 장착한 느낌이랄까? 여기 뒤에 보면요, 라깡, 바디우, 코난 도일, 나보코프, 폴 오스터, 신디 셔먼, 쇠라, 추리소설적인 삶 속에서 실종되는 탐정들, 매혹과 고독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에 대한 사유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책은 삶의 전개가 아닌 중단의 순간들을, 희망이 아닌 절망한 자들의 세계관을, 소통이 아닌 고립과 고독의 매뉴얼을 소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제목도 제목인데 제가 목차를 좀 보다가 끌려가지고 얘는 안 살 수가 없네 하면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거든요. 목차가 총 1장에서 4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1장에는 절망한 자들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인데, 코난 도일, 홈즈 왓슨, 추리소설로서의 삶 이런 게 있고, 2장은 고독의 절차, 3장은 유령적 욕망의 자리, 4장은 아름다움이 선보다 멀리 간다, 이런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고독을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어느 날은 고독을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게 고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고독이라는 애를 탐정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명탐정 코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렸죠. 근데 단순히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독을 내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사유하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룰 것 같은 목차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고독을 좋아하지만 또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는요, 장그르니에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책인데요. 장그르니에라고 하면 프랑스의 철학가, 그리고 까미, 알베르 까미의 스승으로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좀 진정한 의미라는 게 뭘까, 그런 거를 깊이 사유했던 철학가인 것 같아요. 여기 목차를 보면요, 정말 심플하게 여행, 산책, 포도주, 담배, 비밀, 침묵, 독서, 수면, 고독, 향수, 정오, 자정,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좀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단어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 단어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저자의 작품을 다 읽지 않으려면 하나도 읽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그만의 가치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의 템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서로 인해 길을 잃지 않는다 해도 독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서지 작업이 그러한 경우다. 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찾아보기, 그 출처들로 거슬러 오르기, 어떤 이론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그것들 사이의 관계 밝히기, 참고 서적의 목록을 쌓아 올리기.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그 노고를 측은히 여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재밌다. 굉장히 그냥 쉽게만 읽히지는 않을 책 같기도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단 소재들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장 그르니에의 생각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요. 소재들이 뭐 독서, 수면, 비밀, 여행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 단어를 먼저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재밌겠다. 그 다음 트루먼 커포티의 차가운 벽이라는 단편집 모음이거든요. 이 책은 정말 단순해요. 이 책을 산 이유는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집 중에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이라는 분홍색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안에서 하루키가 어느 날 혼자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다가 이제 기차에서 옆에 또 혼자 여행하는 여자가 앉았어. 그럴 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말을 걸면 모처럼 혼자 여행하고 있는데 무슨 아저씨가 말을 걸어 이럴 수도 있고, 말을 안 걸면 심심한데 말이라도 좀 걸어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썰을 풀면서 그때 이 책을 언급을 해요. 이 책에 아마 밤의 나무였던 것 같아. 혼자 여행하는 여자가 어떤 노부부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하루키가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만 보고 바로 샀죠. 하루키라는 작가를 워낙 좋아하니까 하루키 책에 등장하는 작품이라든지 하루키가 소개하는 작품이 나오면 좀 웬만하면 사서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해밍웨이와 더불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작가 트루먼 커포티 소설 미학의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하루키가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머리 없는 매를 처음 읽고 난 아마도 이토록 뛰어난 글은 도저히 쓸 수 없을 거야 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었다. 그 감정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7권의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책이 가장 끌리셨나요? 이번에도 제 취향을 한껏 담아 고른 책들인데 여러분의 취향과도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구매한 책들이라 더 기대가 되고 얼른 읽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책부터 읽게 될까요? 기대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